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 보청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각 손실이 반쪽에 있는지 뭐 양쪽에 있는지, 어떤 청력 손실의 어떤 정도와 어떤 양상, 그리고 뭐 종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보청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동기부여입니다. 모티베이션이라고, 동기가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동의가 되고 해야 될 어떤 이유들을 찾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청기를 하러 오시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오시는 이유가 이제 와이프나 아니면 뭐 혹시 남편, 주로 남편이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와이프가 이제 주로 많이 모시고 오는, 남편들이 많이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귀가 안 들린다, 이게 너무 이렇게 방치했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리고 집이 힘들다. 정작 본인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빨리 안 하면은 치매가 온다, 뭐 난청이 심하면은 치매가 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모시고 옵니다. 예, 뭐다 좋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이유들이 뭐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이거 보청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 지금부터라도 보청기를 해서 청력이 더 안 떨어지도록 하고 뭐 치매도 예방이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면은 좋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요, 일단은 와이프를 통해서 오시는데 이제 자기는 반반인 거죠. 뭐 그래, 귀가 좀 나쁜 거는 인정을 하지만 내 나이에 뭐 60대 한 중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70대 정도 초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뭐 아직 젊으신 거죠.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애인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 됐구나, 나는 이제 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여러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로 통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마음이 이제 생각이 되신 분들, 그렇지만은 아내나 자식들을 통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텔레비전 소리도 너무 커지고 이웃에게 또 피해가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래 하자, 한 반반 정도, 반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허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좀 이제 적극적인 부류입니다. 이제 뭐 그래 나도 해야 되겠고, 와이프도 생각할 때, 보호자들도 생각할 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 두 부류 중에서 청력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자, 어떤 분들이 보청기를 더 잘 적응하고 잘 쓰실까요? 뭐 이건 안 물어봐도 뻔하겠죠. 예,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찾으면은요,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잘 착용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보청기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청기는요, 어디에 착용을 하는 거죠? 웨이도에 착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귀가요, 자, 웨이, 그렇죠? 중이, 내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예, 이게 그 귀 모양이 있는데, 웨이, 중이까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요, 보청기를 통해서 충분히 소리가 증폭이 되면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내이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이가 그러니까 달팽이관 이후로 망가진 경우는요, 특히 달팽이관보다는 그 뒤쪽으로, 후미로라고 청각 신경 뒤쪽으로 망가진 경우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말소리 들리는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좀 그렇게 깨끗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웨이하고 중이 혹은 뭐 달팽이관 정도까지만 망가지면은 어떤 청력 손실의 어떤 정도나 어떤 이제 주파수별로 소리가 떨어진 부분을 보청기가 굉장히 그래도 잘 보완을 합니다. 예전 뭐 한 10년 전 보청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이 쪽으로 망가진 경우는, 자, 어디가 보청기를 착용하는 거랬죠? 웨이 쪽에, 그죠? 요 달팽이관 그 바깥쪽으로 보청기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직까지 현대 보청기라 하더라도
뇌 쪽은 결국 뇌는 우리 뇌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 뇌에서 뇌가 하는 역할은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거든요. 자, 우리 뇌의 이거 역할 중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또 쓸데없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렸을 때 그 부분을 걸러주는 기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보청기는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됐지만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들렸을 때, 특히 다화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 각각의 얘기하는 소리들이 이제 내가 실제로 뇌는요, 우리 뇌는 이 사람하고 내가 뭐 한 4-5명 정도가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좀 집중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뇌가 알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말소리를 조금 더 강화합니다. 소리를 조금 더 증폭을 시켜주는데, 사실 보청기는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내한테 중요한지, 뭐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말소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캐치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청기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때 또는 소음이 들렸을 때 그걸 걸러주는 기능이 우리 뇌가 하는 역할보다 아주 한참 많이 미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 볼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용한 상황에서 한두 명 정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만족하고 잘 쓰시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아까 그것처럼 소음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듣는 거는 이제 없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보청기가 없고 청력이 완전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만족도가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되지 않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억지로 끌려왔을 때 이제 보청기를 적응하고 해야 될 경우에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청기에 대한 실망을 한 거죠. 보청기, 역시 그래. 괜히 보청기를 했다. 뭐, 보청기 껴서 더 귀가 나빠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 좀 크게 들으면은 그래도 내가 좀 알아듣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보청기가 왕왕왕 거리기만 하고 더 못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아까 말씀드린 보청기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자, 이런 거는 센터에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한 곳이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설명을 안 했거나 재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청기만 착용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보청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청기를 이제 처방을 놨습니다. 이제 이게 장롱속 보청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대부분 이제 뭐 중도 난청, 경도에서 중도 난청, 약간 이제 고도 난청 되기 일보 직전에, 중도 난청 이상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조금 크게 하면 대화가 될 정도, 신경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정도의 사람일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기가 떨어지면 더 힘들 것 같고, 나로 인해서 뭐 가족들이나 와이프들이 좀 더 힘들면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치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래 이제 보청기를 끼셔야 되겠다. 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없긴 한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요. 예를 들어 일단 와이프를 통해서 뭐 해서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보청기 뭐 깨야 되고 뭐 또 관리해야 되고 뭐 복잡하죠. 복잡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아직 안 할래. 나 아직 안 할래. 그냥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한 1, 2년, 2, 3년, 많게는 4,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다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기도 청력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이제 좀 더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동기부여가 되셨던 분들이든 뒤에 오셨던 분들이든 어쨌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신 분들은 어떠냐면요. 자, 소음에서 막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그러면 이제 찾습니다. 이거 왜 여기서 잘 안 들릴까? 저번에 저런 장소에 갔을 때는 비슷한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찾습니다. 이게 보청기의 조절 정도에 따라서 다른가? 앉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가? 아니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랐던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장소, 그리고 보청기의 조절 정도, 그리고 화자,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울리는 거나 아니면 좀 덜 울리는 사람,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또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소리에 들리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잘 착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청기가 가지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조금 더 예. 이 만족도가 퍼센테지가 예, 말을 알아듣는 퍼센테지가 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계속 보청기를 어떤 환경에서 내가 착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뇌가 압니다. 우리 뇌는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뇌가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 받아주면은요, 뇌가 어떤 변형을 하고 다시 이렇게 그 자극에 맞게끔 순응하는 어답테이션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 때 나 스스로 계속 자극을 준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을까를 계속 노력하고 들으려고 계속 시도하고 하면은요, 들리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제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기부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보청기를 좀 고민 중이다, 아니면 보청기 지금 착용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보호자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억지로 끌고 오는 것보다는요, 충분히 왜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당신은 왜 보청기를 지금 껴야 되는지 충분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아니면 책이나 또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어리석은 부분이요,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들, 뭐 물론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실제 착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니까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고, 제대로 보청기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청기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듣고 보청기를 미루거나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얘기도 참고해서 들으시지만,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내 청력에 어떤 보청기가 맞는지, 그럼 보청기를 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잘 받아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동기부여. 네, 감사합니다.